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의학통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용어들이 기본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잘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소개될 이제 그 심도 있는 그런 그 통계 알고리즘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할 용어는요, 모집단이란 표본이란 용어입니다. 자, 우리가 의학 통계뿐만이 아니라요, 통계학이라는 어떤 개념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계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전제가 있는데요. 통계는 바로 확률이라는 개념하고요, 플러스 추론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합쳐져서 우리가 소위 이제 통계라고 부릅니다. 자,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가 모집단, 자, 그리고 표본, 이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집단은 우리가 어떤 특성을 알고 싶어 하는 전체 집단을 얘기합니다. 총체라고 하죠. 그래서 popul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그냥 인구라는 어떤 개념 하에서, 자, 대한민국 사람이 어떻다. 한국 사람은 정이 많다더라. 한국 사람은 뭐 착하다더라. 한국 사람은 잘생겼다. 라는 우리가 어떤 특성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나라 5천만 명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5천만 명을. 그렇게 해서 다 평균을 낸다면 한국인의 예를 들면 IQ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나라 사람이 똑똑하다라는 걸 알고 싶어서 IQ를 조사하고 싶다면 우리나라 5천만 명을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내면 우리가 확률이나 추론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하는데요. 전체 집단을 다 조사해서 그 특성을 냈기 때문에 굳이 전수조사에서 우리가 조사된 우리 그 평균값은 population mean, 소위 이제 모집단의 평균이 되니까요. 뭐 추론을 하거나 확률적으로 우리가 어떤 값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값 자체가 대한민국의 평균값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특히 임상 데이터는 우리가 환자들을 모든 환자들을 다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샘플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표본을 따로 모집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본이라는 것은 모집단의 일부로서요,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해 선정된 일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즉 우리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사람의 IQ라는 걸 검사하기 위해서 5천만 명을 다 현실적으로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5천 명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한 명은 우리나라 인구 집단의 10,000명을 대표하는 값이니까 굉장히 대표성이 있는 값이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5천 명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평균이라든지 뭐 이런 값들을 조사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확률, 그 다음에 추론을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가 조사한 표본에서의 5천 명을 대상으로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의 5천만 명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의학통계의 기본 개념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모집단, population 또는 sample이라고 하는 표본이 자주 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수라고 하는 이런 카테고리에서의 용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적 개념에서 우리는 크게 보면 비연속 변수, non-continuous variable. 그러니까 이거 소위 이제 다른 말로 categorical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의학 통계에서는 우리가 categorical variable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연속 변수는 continuous variable. 자, 뭐 또는 다른 말로 non-categorical variable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어쨌든 핵심은 우리가 정량적으로 숫자를 셀 수 있는, 수치를 셀 수 있는 연속 변수하고요. 자, 단순히 그 수치가 어떤 구분을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변수. 예를 들면 남, 여 할 때 남자는 1, 여자는 2로 코딩했다면 이거는 셀 수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그냥 남성은 1이다, 여성 2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구분해주는 그러한 스케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continuous variable이냐, 연속 변수냐, 셀 수 있는 변수냐, 그 다음에 비연속 변수, categorical variable이냐, 예, 이것을 우리가 이분하는 게 일단 변수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걸음입니다. 자, 연속 변수의 대표적인 예는 뭐 만 나이 같은 게 있겠죠.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뭐 만 나이 같은 게 있을 거고요.
뭐 몸무게, 뭐 혈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연속 변수는 캐테고리컬이니까 이걸 범주로 나눈 겁니다. 예를 들면 만 나이가 아니라 연령대별로 10대,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면 우리가 바로 비연속 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비연속 변수도 실은 우리가 명칭 변수, 순위 변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의학 통계에서 많이 다루는 게 이제 리그레이션 모델들을 굉장히 많이 다뤄요. 그래서 리그레이션 모델들 중에서 이게 노미얼이냐, 오디널이냐에 따라서 러지스트 리그레이션이 뭐 바뀌기도 하고요, 타입이. 그리고 때로는 이제 이게 노미얼에만 타깃으로 하는 그런 테스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디널을 타깃으로 하는 테스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명칭 변수라는 건 그야말로 구분을 위한 변수예요. 예를 들면 남자나 여자, 정상이냐 환자나 이거는 사실은 1, 0, 뭐 0, 1로 코딩을 하더라도 이건 그냥 구분을 위한 변수죠. 예를 들면 남자를 2로 하고 여자를 1로 하더라도 이건 뭐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특정 상태를 그냥 지칭하는 구분을 위한 그야말로 순수 목적이죠. 자, 근데 ordinal 변수는 조금 다릅니다. ordinal이라는 건 순서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상중하라든지 그 다음에 고기도 보면 우리가 소고기 같은 경우에 뭐 1등급, 뭐 플러스 1등급, 2 플러스 1등급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서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족도가 상중하로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상중하 자체는 셀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상중하에는 우리가 어떤 서열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만족도에 대한. 자, 이래서 이거는 자, 순서 또는 서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ordinal scale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간격 변수 인터벌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게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인터벌을 지금 0에서 9세, 10에서 19세, 20에서 29세 이렇게 나누는 이 10대는 20대, 30대 요거는 사실은 1, 2, 3으로 코딩한다면 순위 변수나 명칭 변수에 가깝고요. 여러분들은 요 예시는 조금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격 변수랑 뭐 간격 변수는 그냥 하나하나의 등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금자처럼요. 네. 그 다음에 비율 변수는 하나의 그 레이쇼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수치의 개념은 우리가 비율 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컨티뉴어스 베어리블을 굳이 우리가 인터벌이랑 레이쇼로 나눌 이유는 없어요. 요거는 그냥 하나로 그냥 통합해서 컨티뉴어스 베어리블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변수의 어떤 용어 정리에 있어서 인과관계 개념에서 우리는 분석할 수가 있어요. 분류할 수가 있어요. 타입을. 그래서 첫 번째 변수의 타입은 아까 수학적인 개념에서 이거를 수치형이냐 아니면 명목형이냐에 따라서 나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인과관계 개념에서는 자, independent variable이냐 아니면 dependent variable이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독립변수냐 종속변수로 나눌 수 있고요. 최근에는 독립변수, 종속변수라는 표현 자체가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독립변수를 설명변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종속변수를 반응변수 또는 결과변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시죠. 자, HbA1sh 유무에 따라서 간 기능의 차이가 있느냐? 자, 이거 간 기능을 우리가 표현하는 어떤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그 팩터가 되겠는데요. 자, HbSAg 유무에 따라서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면, 자, 이거는 지금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잖아요. 자, 얘에 따라서 얘의 차이가 있느냐니까 얘의 유무는 원인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얘는 독립변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간 기능이라는 거는 얘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니까 이거는 종속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즉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는 변수니까 결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아이디어들, 뭐 연구 목적 이런 걸 정리할 때 원인 결과에 따라서 이거를 정리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자,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자, 이어서 그럼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용어는요. 자, 의학통계학에서 주로 다루는 개념 중에 하나는 모수적, 패러메트릭, 모수적이냐 아니면 non parametric, 비모수적이냐에 대한 용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샘플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원래는 샘플 사이즈가 아니라 뭐 분포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그런 어쨌든 분포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의학 통계에서는 뭐 우리가 그 질병이라는 게 사실은 정상 집단에서도 예외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규 분포를 딱 띄는 경우가 잘 없어요. 질병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자, 그래서 분포로 이것을 모수냐 비모수냐를 나누는 거는 의학 통계에서는 약간은 좀 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그 간단하게 임상가 선생님들이 좀 쉽게 이제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모수냐 비모수냐를 샘플 사이즈로 사실 구분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모수 분포냐 뭐냐, 모수적 분포는 패러메트릭이라는 건요, 모집단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한 통계 분석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퓰레이션, 모집단에 대해서 개념을 드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즉, 이거는 하나의 분포를 가정하는 거죠. 자, 분포를 가정하는 그런 통계적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넌 패러메트릭은 뭐냐 하면 비모수적인 분석법이에요. 자, 모집단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가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직접 그 확률을 계산해서 통계적인 판정을 내리는 분석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포에 대해서 가정을 할 때에는 뭐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비모수적인 분석은 분포를 가정하는 게 아니라서요. 그래서 뭐 주로 부호라든지 순위라든지 그 데이터 자체에서의 순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 우리가 non-parametric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자, 표본수가 같은 경우에는 만약 같다면 이 모수적 방법에 비해서 비모수적 분석은 검정력이 상당히 낮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모집단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한다면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단 간의 아주 세부적인 차이를 우리가 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넌 패러메트릭에서는 부호라든지 순위를 가지고만 매기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10하고 9하고의 차이도 10이 더 높으니까 부호를 플러스라고, 높은 건 플러스라고 가정한다면 플러스가 되고 10하고 1하고의 차이도 9나 차이가 나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플러스로 차이를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주 민감한 분석이 어렵겠죠. 그래서 넌 패러메트릭에서는 검정량이 낮기 때문에 만약에 샘플 사이즈가 같다면 모수 분석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떨 때 그러면 모수 검정을 하고 어떨 때 비모수 검정을 하느냐? 자, 이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논리고요. 이거를 통계적으로 이제 이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좀 분포까지 살펴보셔야 될 어려운 얘기인데, 임상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응용해서 배우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상 종속 변수가 비연속적인 경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는 명목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1번보다 2번에 좀 더 해당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속 변수에 대해서 continuous variable에 대해서 이제 non-parametric을 궁금해 하실 테니까요. 자, 그런 경우는 변수의 종류와 상관없이 표본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임상에서는 통상적으로 non-parametric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즉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표본의 수가 작기 때문에 모집단에 대한 어떤 전제를 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걸 가정하고 분석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그런 표본의 수가 작다라는 게 얼만큼 작은 게 작은 것이냐가 사실 궁금하시잖아요. 뭐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통상 이건 답이 있는 건 아닌데, 통상 이제 많은 그 임상 통계학자들이 과거부터 얘기해 온 거는 통상적으로 한 샘플 사이즈가 30개 미만이면, 30명 미만이면 비모수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30명도 사실은 뭐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의 속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모수 검정을 돌리셔도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자, 10명 미만이라면 여러분들 집단 간, 그룹 간 그 수가 10명 미만이면 그때는 넌 패러메트릭을 돌리는 게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표본의 수가 적어서 비모수적인 방법에 적응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일단은 먼저 모수적인 분석법을 먼저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모수적인 분석법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비모수적 분석을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비모수적인 검정이라는 거는 검정량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요. 패러메트릭 메서드니까 테스트, 소위 이제 모수적 분석법을 먼저 쓰시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값이 잘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그때 비모수적인 걸 한 번 더 돌려보시는 걸 권장하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P-value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P-value는 유의 수준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분석을 합니다. 유의 수준. 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위 이제 P-value의 채택이 달라져요. 우리는 P-value를 채택하느냐, 채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검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연구 가설을 맞다, 틀리다를 우리가 판정 짓는 거잖아요. 소위 이제 A, B 공간에 유의한 차이점이 있는가라는 걸 검증하는 경우에 보통 0.05에서 많이 이제 유의 수준을 유의한 차이를 보죠. 자, 이때 우리가 유의한 차이를 있는 걸 검증하는 거는 양측 검정이에요. 자, 투텔 테스트예요. 양측 검정. 소위 이제 양측 검정은 차이가 있다 없다를 보는 거예요. 유의한 차이가 있느냐. 자, 단측 검정하고 양측 검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 양측 검정은 다시 말씀드리면 A하고 B 집단에 차이가 있냐, 차이가 있냐를 보는 거니까 차이가 있다 없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더 낫다 못하다를 볼 수는 없겠죠. 자, 근데 만약에 제가 A군이 B군에 비해서 크냐 작냐, 즉 단순 차이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효과가 더 있냐 없냐, 이걸 보고 싶을 때는 단측 검정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검정을 양측 검정을 쓰느냐 단측 검정을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연구 가설에 따라서 양측 검정이나 단측 검정을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때 나온 게 이제 양측 검정에 대한 P-value가 나왔다면 이거 2분의 1로 쪼개가지고 큰가 작은가의 문제를 또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 단측 검정에 대한 P-value가 함께 주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냥 그때 단측 검정에서의 P-value를 값으로 해석을 하시면 우리가 뭐 A 치료법에 대해서 B 치료법이 더 효과가 있다, 더 크다, 작다, 이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네, 효과가 같다, 다르다 라는 걸 얘기할 때는 양측 검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